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숲속에서 자선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딱 발견하고 나서 염치불구하고 막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인지도 모르고 막 불러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혹시 여기 앞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나는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자초지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은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지방에 그 귀족 청년들이 함께 그 중에 누가 생일이라 가지고 숲속으로 놀러를 온 거예요. 신나게 놀다가 술도 좀 마시고 가다가 피곤해서 다들 잠자고 있는데 그 이제 원래 그 멤버가 아닌데 누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데려온 한 여자가 돈이나 보석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돈과 보석을 훔쳐 달아난 그 여자를 이제 찾아서 막 다니고 있는 중인데 이 청년은 부처님 앞을 이제 딱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 그렇군요 하면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청년은 그 돈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을 지금 잃고 있는데 그것은 아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돈하고 보석하고 이거 말고 또 뭔가 이런 게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희둥글레져가지고 아니 저는요 돈 보석 말고는 잃어버린 게 없는데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부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처님께서 돈과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잃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청년은 전생에 어떤 그 수도한 인연이 있었던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아하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바로 무릎 꿇고 부처님의 귀에서 제자가 돼서 수행자가 됐습니다. 부처님께서 뭘 찾으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하고 보석을 잃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사실 돈, 보석 말고는 잃은 것이 없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나 여기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일이 무슨 날이죠? 8.15 광복절. 1945년 8월 15일에 나라를 찾은 날이죠. 그런데 나라를 찾았다는 것은 언젠가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면 1910년 8월 29일에 그 한일 합병 조약이라는 걸 해요. 이제 그날을 우리가 경술국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나라를 빼앗겨서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거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나라를 되찾았죠. 근데요, 1910년 8월 29일에 이제 일제 강압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다고 하는데, 그때요, 그날에 우리나라 땅이 어디 가버렸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버렸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왕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땅도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 왜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고 할까요? 다 있는데,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왜 잃었다고 할까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넘길 것. 이 조항이 한일합병조약 조항 제1조입니다. 땅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그대로 있었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대한 주권을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권을 뺏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녀들은 위안부로 쫓겨나고 차출당하고 또 그 고통을 당하고 청년들은 군인으로 탄광촌으로 징집당해서 그렇게 수많은 고초를 당했잖아요, 우리가. 개인이나 나라나 일단 주권을 잃으면 내 몸이 여기 있잖아요. 내 몸도 여기 있고 내 마음도 여기 있지만 주권을 잃어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죠. 이게 뭔 말이죠?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이 못 가. 아이고, 내가 이제 며느리하고 절대 안 싸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 마음이 딱 먹은 다음에 그 마음을 먹었으면 마음 먹은 대로 며느리하고 안 싸우고 알콩달콩 잘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3일을 못 간다는 거죠. 어떤 것은 작심 3초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살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이고 내가 내 입이고 내 몸뚱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권리, 주권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삶의 형태에는 2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어떤 2가지 형태가 있냐면 하나의 형태는 의존적인 삶의 형태가 있대요. 의존적인 형태. 또 하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있다고 했어요. 의존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주변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상대 행동에 따라 자신의 마음과 삶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경계가 잘 대해주면 기분이 좋았다가 경계가 또 나한테 함부로 하면 또 기분이 나빴다가 이런 삶이 의존적인 삶이라는 거죠. 의존적인 삶에서는 주권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경계 상황이 좋으면 내가 행복해지지만 경계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괴로워져요. 불행해져요. 이처럼 경계가 웃어라 하면 웃고 울어라 하면 울게 되는 것이 의존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의존적인 삶의 상태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떨까요? 자연히 늘 마음이 괴롭고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괴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고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거기에 끌려가질 않고 내가 본래 마음 먹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의 노예가 되질 않고 경계의 주인이 되는 그야말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전에 보면 이런 법문이 있어요.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겨 결국 수양력을 얻을 것이니라. 어디에 나온 대목일까요? 사막 중에 어딜까요? 정신수양의 목적에 이 법문이 나옵니다.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 마음에 어떤 힘이 생긴다? 자주의 힘이 생긴다. 자주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힘, 이것을 자주의 힘이라는 거죠. 자주의 힘이 생기면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해서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기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경계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자주력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면 자주의 힘이 있어야 돼요. 자주의 힘이 센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 자주의 힘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정신을 수양하면 자주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을 수양하라 하신 거죠. 정신 수양이 요지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라.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고, 안으로는 어딜까요? 마음 안으로. 마음을 두고 마음 안으로, 내 마음 속으로는, 마음 자체로는 우리 마음이 여기 이제 컵에 물을 이렇게 담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컵 안에 있는 물 자체는 물 자체에 흙탕물이 껴있으면 이거는 깨끗한 물이에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이죠. 마찬가지로 흙탕물이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 자체가 있어요. 마음 자체가 있는데 이 마음 자체에는 뭘 없이 한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는 뭘까요? 이 마음 자체가 아니라 이 마음이 경계를 대했을 때 그 때를 말하는데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한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러죠. 앞에서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막 유혹하고 막 그러면 어떤 경계가 나를 막 유혹하면 정신을 못 차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열한해지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끌려간지도 모르고 호랑이한테 우리가 물려가듯이 아니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저쪽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아니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내가 승질내고 있고 정신 차려놓고 보니까 막 이제 우울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당해도 그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내 정신을 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해서 정산종사님은 한우란 한이치에 정신이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분별성이란 예쁘고 믿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본 바탕에서요 한 생각이 탁 일어나죠. 지금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는 양반 있으세요, 여기서? 한 명도 없죠. 지금 우리가 마음 바탕에 한 생각이 탁 나왔잖아요. 이 한 생각이 딱 나올 때 온전한 정신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근데 분별성이라는 거 뭐냐면 이쁘다. 전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누가 그러대요? 이뻐 죽겠으면 분별성이라고. 근데 이쁘다 하는 이것도요. 거기에 착하면 분별성인 거예요. 이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저러면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요란하잖아요. 그게 분별성이고 그게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는 게 주착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의 연예인이 옛날에 TV에는 사랑을 싣고인가 거기 나가지고 그 여고생 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추억을 그 여고생 때 그 지역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탑으로 잘생긴 그런 남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 남학생하고 본인하고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서로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사귀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분식집을 간 거예요. 이제 분식집에 가서
뭘 막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그 남학생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기도 좋았겠죠. 기분 좋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우리가 파한 데서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여자 연예인 눈에 그 남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이 앞니 정통에 왕 고춧가루가 탁 껴있는 게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껴있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확 온 거예요. 그게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우 더럽네. 이 한 생각이 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에 더럽네 한 순간 그 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냥 탁 사라졌으면 괜찮은데 그게 마음에 탁 자리 잡고 꽉 잡아가지고 결국에 그 꽃미남 남자하고 성격 좋고 탑이었는데 헤어지게 됐대요. 그것이 분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할까요? 교도님들 주변에 온불교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온불교 와서 마음 공부 좀 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마 다들 그 생각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딱 한 글자면 돼요. 그게 뭐냐? 일체의 준조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인연, 내 일체 인생의 모든 것은 뭐가 만들어요? 내 마음이 만들어요. 이 얼굴은 누가 만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든다고 할 때 그 만드는 주체가 뭐냐? 마음이에요. 왜냐? 지금 이 순간도 마음이 들어서 보고 마음이 들어서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모든 행동을 하잖아요. 마음이 들어서 업을 지어가지고 그 마음이 들어서 지은 업이 돌아와서 이렇게도 생기고 아빠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개인만 그러냐? 이 집은 뭐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잖아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이 짓는다고 할 때 주체가 뭐예요? 마음이 들어서 손발을 움직여서 기계를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가정, 나쁜 가정은 누가 만들어요? 그것도 마음이 결국 만드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도 좋은 역사, 나쁜 역사를 누가 만들어요? 결국에는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일체 인연은 무엇이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뭘까요? 저걸 가장 이게 뭘까요? 죽비 맞아요? 이것은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걸 죽비라고 이름하면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걸 땔감이다고 이름 붙여놓으면 어떤 사람은 땔감이다고 이름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걸? 불 때는 데다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무엇이에요? 그냥 이것이에요. 죽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제가 남양주교당에서 6년 동안 우려먹고 왔는데 이거는요, 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좋다고 보는 사람은 좋은 것이 되고 나쁘다고 보는 사람한테는 나쁜 것이 되고
좋게 쓰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 되고 나쁘게 쓰는 사람한테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다? 예? 그냥 이것이다. 예. 우리가 늘 경계를 만나고 살잖아요. 경계에는 마음 경계도 있고 현실의 사람 경계도 있고 어떤 상황 경계도 있고 그래요. 모든 상황은, 모든 경계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게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예. 그 어떤 경계든지 그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가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좋다고 보면 좋은 것이 되고 나쁘다고 보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 설교를 할 때요, 퀴즈를 하나 내드렸었는데, 그 퀴즈는 뭐냐면요, 1000m나 되는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퐁당 빠졌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누가 올 사람이 없어요. 허허벌판이어가지고. 전화기도 없고, 무슨 삽도 없고, 꽹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답을 찾으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정답은요, 오늘 정답을 말씀해 드릴게요. 정답은 뭐냐? 우리는 한 번도 이 함정에 빠진 적이 없어요. 빠진 적이 없는데? 이러면 끝나요. 아니, 실제로 사실 놓고 보세요. 사실로 증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무슨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함정이 없다니까, 여기에. 실제로 없잖아요. 실제로 함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빠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내가 함정이 없고 구덩이가 없는데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펑 빠지는 겁니다. 제 낚시에 걸린 거예요. 낚인 거예요. 예. 같이 한번 소리내서 말해볼까요? 실제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해서 빠진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여기 봐보실까요?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이다. 예. 좋고 나쁘고는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생각이에요. 어떤 여자 교도님이 계셨는데 실제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좀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30년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하고 이제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작은 싸움들은 있고 작은 갈등들은 다 있잖아요. 100%다 좋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드물겠죠. 근데 자잘한 경계는 있었지만 크게 봤을 때 잘 살았던 부부예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이혼을 결심했어요. 괜찮게 살았는데, 별 탈 없이 잘 살았는데, 나 이 남자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답답해서 미쳐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혼해야겠다라고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 남편이요, 어느 날 자기 앞에서 방구를 푹 끼는데, 아까 그 여자 연예인이 그 남자친구 고춧가리가 눈에 확, 마음에 확 와서 꽂히듯이
그 방구가요.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어떻게? 아유, 더럽다. 왜 저러냐? 예. 그렇게 이제 분별이 확 돼버린 거죠. 어느 순간에. 분별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더러워. 예의 없어. 왜 저래? 이렇게 분별이 돼버리니까 남편한테 이제 말을 했겠죠. 참다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몇 번 참다가 못 참겠어서 남편의 제발 좀 방구 좀 아무 데서 끼지 마. 그랬겠죠. 근데 대부분이요, 부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그랬어? 안 하면 되는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뭘 방구 낀 거 가지고 그래? 그랬겠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저 인간은 나를 무시해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동안 내가 무시받았던 거, 남편한테 상처받았던 게 다 이제 연동돼 가지고 그물이 막 짜지듯이 코가 깨져 가지고 나중에는 남편만 보면 막 화가 펄컥펄컥 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미치겠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 영감하고 내가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의 방구 소리에 대한 한생각 분별. 그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남편은 방구를 끼고 다녔을까요? 안 끼고 다녔을까요? 끼고 다녔죠. 분별을 한 다음에, 그 한생각 분별이 일어난 다음에 남편은 방구를 끼고 다녔을까요? 안 끼고 다녔을까요? 여전히 끼고 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남편은 그냥 원래 생긴 대로 방구를 뿡뿡뿡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된 것은 그러면은 남편이 방구를 끼고 다녀서 문제가 됐을까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남편이 방구를 끼고 다닌 게 문제가 아니라 저게 문제다라고 생각한 내 생각이, 그것이 함정이 돼버린 거죠. 그게 문제가 돼서 내가 방구 하면서 구덩이를 파고 스스로 파가지고 1000m나 파고 내려가서 나중에는 옴짤따싹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오음해 죽겠네 하고 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요, 이 교도님은 남편의 방구라는 함정에 스스로 빠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졌고 남편하고 이혼하겠다는 경계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여자 교도님만 함정을 파고 살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법의 등급 대각 열의 조항에 보면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라는 내용이 있죠. 동화한다는 건 한 생각이 동한다는 거잖아요. 한 생각 분별이 탁 동했을 때 분별에 착이 없으세요. 대종사님 같은 열애이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상에는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 분별에 착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있어져요. 그것은 뭔 말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함정에 잡히게 되고 그 함정을 계속 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요, 내가 대각열애가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혹시 있으세요? 대각열애다 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누구나 다 자기의 함정을 하나씩은 파고 있다, 안 파고 있다? 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자기 함정이 있어요. 자기가 파놓은 자기 함정이 있어요. 예.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함정을 파고 있다, 안 파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애의 정도 되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에는 다 파고 있거든요. 그러면 파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함정은 뭔지, 예. 그리고 그 함정이 정확히 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대산종사님은 법마 상정급을 해석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법이 마에게 질지언정 마가 숨지는 못하는 급이요라고 하셨어요. 법이 마한테 져요. 내가 나도 모르게 함정을 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괴롭네 죽겠네 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함정을 파고 있다는 거, 이 함정이 정확히 뭐라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이걸 안다. 내 함정이 뭐다. 예?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면 무슨 급이라고요? 법마 상정급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제대로 보이면요.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악전고투를 해요. 예. 이제 괴롭네, 즐겁네. 우리가 괴롭다, 즐겁다잖아요. 보통급에서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하고 법마 상정급에서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은 질이 좀 달라요. 예. 보통급에서는 맨날 남 탓하면서, 경계 탓하면서, 세상 탓하면서, 뭔 때문에 내가 괴로워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한다면, 법마 상정급 어떠냐면, 내가, 예?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괴롭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롭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털어내질 못해가지고, 예, 그냥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못 빠져나와가지고 괴롭네, 즐겁네 하는 게 법마 상정급이에요. 예.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요. 다들 함정에 빠져 있고, 예, 자기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 함정에 그 함정이 내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두 번째는 함정이 정확히 뭐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또 중요한 거. 그거는요,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든지, 어떤 괴로움에 빠져 있든지, 그 함정은 실제로는 있지 않다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니까 마치 악몽을 꾸는 거랑 똑같거든요. 악몽을 꾸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무리 악몽이고 아무리 나쁜 꿈이지만 꿈을 깨버리면 끝이 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맹키로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원래 나는 저기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것을 딱 알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힘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남편이 방구를 껴야 될까요? 안 껴야 될까요? 본타운님, 저기 남편분이 방구를 껴야 돼요? 안 껴야 돼요?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껴야 돼요. 그냥, 예. 방구라는 건요,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계는 경계 그 모습대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저 생긴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아무리가 바꾸려고 해도 그건 안 바뀌어요. 이게 남편은 방구를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야 돼요. 문제는 방구가 아니라 방구에 대한 내 생각이에요. 일상생요법 1조에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죠? 신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라고 하셨죠. 대종사님이요, 이 문구에서 경계를 없애라고 했어요? 뭘 없애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이 문구에 보면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니까 경계를 없애버려라 안 했어요. 그죠? 방구를 못 끼지 말게 하라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했죠? 그 요란함을 없게 하라 그랬어요. 그 요란함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속의 요란함이죠. 같이 한번 이제 소리내서 말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경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남편은 방구를 깨야 된다. 이건 말씀 안 하세요. 다시 한번. 경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남편은 방구를 깨야 된다. 내 분별이 나를 괴롭게 한다. 모두가 자기가 빠져있는 함정을, 그 함정을 깨닫고 그 함정의 실체를 여실히 깨닫고 꿈을 깨고 나와서 그 함정에서 나와서 참으로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으로 평화안락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